3월 24일에는 제6차 증선위가 있었고 4월 7일에는 제7차 증선위가 있었고 4월 21일에는 제8차 증선위가 있었습니다. HLB 안건은 상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5월 4일에 제9차 증선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흐름을 볼 때 HLB 안건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야 할 듯 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정은 알고 있어야 하겠죠. 그동안 증선위는 무엇을 했을까요? 1분기 동안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4개의 회사가 검찰 고발을 당했고 11개의 회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46명의 사람이 검찰 고발을 받고 8명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일단 사람 수가 46명으로 기업 수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부당이득을 취했을 때 나오는데 기업이 아닌 사람 8명이 뭔가 부당이득을 취했단 겁니다. 어떤 것들이 불공정 거래였을까 살펴보면 흥미로운데요. 갑과 을 등은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기업 A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고 합니다. 차명계좌란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하여 만든 은행계좌를 말합니다. 내 계좌가 아니라 남의 계좌라는 것이죠. 내 이름을 숨기기 위해 사용하는 계좌인 것입니다. 차명계좌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불법이 되었습니다. 차명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의 갑과 을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첫 단계부터 불법의 소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법 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불법임을 알고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는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듯이 큰손 개인 투자자의 법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동향에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 아닌 기타 법인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자 매매 동향에서 평소와 다르게 기타 법인에서 대량 매수가 지속적으로 찍히면 그 현상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면서 주가 흐름을 예의주시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소설과 같은 창작물이 아니라 현재 발생한 사건이고 증선위에 상정되어 제재가 가해졌던 현실 사례입니다. 이렇게 갑과 을은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서 기업 A의 주식을 대량 매집했습니다. 주식을 티 안 나게 긁어 모았던 것이죠. 차명계좌를 여러 개 사용했을 테니까 금융당국이 자세히 조사하기 전에는, 즉 얼핏 봤을 때는 여러 명의 투자자들이 평소처럼 그냥 주식을 매수했구나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갑과 을이 티 안 나게 주식을 매집한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가에 매수하기 위함이었죠. 누가 주식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당연히 트레이더들이 몰려들면서 주가는 하늘로 치솟을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매집을 못하게 되어 원래 계획했던 수익금을 달성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몰래 매집했습니다. 매입 시 적대적 M&A로 알려지면 주가가 상승하여 저가 매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 사실을 은폐한 것이죠. 이것은 또 대량 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만약 갑 본인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면 공시를 했겠죠.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분산해서 주식을 보유했으므로 이러한 대량 보유 보고 의무 위반을 피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지만 결국 금융당국에게 걸렸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갑과 을은 앞서 차명계좌와 페이퍼 컴퍼니로 기업 A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상태였습니다. 준비는 끝났죠? 이제 주가를 띄워야 할 차례입니다. 갑과 을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B가 있었습니다. 주식을 대량 매집하는 것과 기업 B를 가지고 있다는 것부터가 일반인들은 아니었던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B를 통해 본격적으로 기업 A 주식을 추가 매입하면서 기업 A의 기존 최대주주와 의도적으로 지분 경쟁을 야기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입니다. 경영권 분쟁 뉴스가 나오면서 그 영향으로 기업 A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뛰어드는 이유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주식 매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이 더 높아진 가격에서도 매입을 할 거란 거죠. 왜냐? 경영권 다툼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죠. 경영권 분쟁 뉴스로 기업 A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잖아요.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할 때입니다. 갑과 을 등은 사전에 매입해 놓았던 물량을 상승한 주가를 기준으로 기업 B에
블록딜로 매각합니다. 블록딜로 얻은 차익이 바로 여기에서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아래에는 투자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걸로 마무리되는데요. 경영권 분쟁 뉴스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세력이 낮은 가격에 미리 매수해 놓은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허위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경영권 분쟁 뉴스만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무 상황, 기존의 사업 업황 등까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권 분쟁 뉴스만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력들이 뉴스 띄우고 고점에서 매각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갑과 을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기업 B에 블록딜로 매각했지만 본인들은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므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에서 벌써 사람 수가 2명 이상이죠. 다음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주가 조작 사례들은 항상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느와르 영화처럼 말이죠. 불법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참고하셔야 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조사 들어가고 증선위에서 상정된 뒤 검찰고발과 과징금 부과를 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고 사례는 시세 조종 사례인데요. 앞선 사례는 외부인이 다른 기업을 타겟해서 작업을 했다면 이번 사례는 기업 실질 사주가 시세 조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기업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주식 작전은 세력들이 최대 주주나 CEO를 끼고 진행된다고 하는 걸 들어보는데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업 A의 실질사주 갑은 계획을 세웁니다. 주가를 상승시키고 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시세 상승으로 인한 차익도 획득하기 위한 계획이었죠. 그런데 기업의 실질사주가 내 계좌로 시세 조정을 하면 바로 들키고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다른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IR 기업에게 의뢰합니다. IR 기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 홍보를 해주는 기업입니다. IR 기업을 운영하는 을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면서 시세 조정을 의뢰한 것이죠. 을은 자기가 직접 하기에는 또 걸릴 수도 있고 나는 기업 홍보를 잘하는 것이지 시세 조정을 잘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병에게 또 한번 의뢰를 하고요. 병도 마찬가지로 또 정에게 맡깁니다. 이제 정은 바로 전업투자자입니다. 시세를 읽을 수 있는 실력자겠죠. 전업투자자는 본업이 주식 투자니까 차트와 호가창 등 남들보다 주식 시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3단계 의뢰를 거쳐서 전업투자자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실질사주 갑에서부터 을, 병, 그리고 마지막 전업투자자 정에게 의뢰가 들어가고 이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정은 앞선 사례와 마찬가지로 차명 계좌를 사용하죠. 가족명의 계좌와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래 형태입니다. 서로 짠 후에 매수와 매도를 빠른 시간에 반복하는 통정 매매를 하고요. 직전 가격 대비 높은 가격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고가 매수를 하고요. 시가와 종가를 결정하는 시간대에 예상 체결 가격을 상승시키는 시가 종가 관여 매수를 합니다. 이 모든 거래 형태가 가격을 올리기 위한 거래입니다. 분명 매도 1호가, 매수 1호가쯤에서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더 윗가격으로 주문을 넣어 사는 것이고요. 동시호가에서는 물량을 좀 더 집어넣어 가격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트레이더들도 종가 관리하는 주포의 의지를 확인하고 추가 매수로 따라 붙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들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업 A의 일정에 맞게 이루어졌습니다. 기업 A의 일정과 주가를 올리는 거래 형태가 일치하는 것은 실질사주와 시세조종자가 입을 맞췄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어 기업 A가 증자 계획을 발표하는 호재성, 공시 시점에 맞추어서 앞서 살펴본 시세조정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등으로 시세 상승 효과를 극대화했던 겁니다. 역시 마지막은 투자자들에게 주의하라는 말을 합니다.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정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정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 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 거래에 악용되면 계좌 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앞서 봤듯이 차명 계좌는 알고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결국에는 시세 조정은 걸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